네, 안녕하십니까. 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14강까지 한다고 그랬었는데, 오늘 한 벌써 7번째 딱 중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연하편님, 아직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조금 늦으셨지만은 저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7번째 이야기를 갖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늘 초콜릿만, 거기는 그 지진 피해 괜찮았는가요? 어떻습니까? 지진 피해들 온 국민이 떠들면서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 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놀라셨죠. 그러던데, 다들 걱정 없이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기술 창업 시나리오 구조조정 대상자 기술 창업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쪽도 크게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술 창업 중에서 구조조정 시나리오, 제가 볼 때 오늘 이 부분이 이 구조조정 대상자 기술 창업이라 해가지고 구조조정이 우리 회사는 해당이 안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힘든 중소기업들 다 해당되는 말들입니다. 오늘도 지금 아까 다른 회사 갔다 왔는데 매출이 안 나와서 힘들다. 상품을 갖다가 새로 해야 되는데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온다. 즉, 이 구조조정 대상자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 기술 창업은 지금 잘 나가지 못하는 기업들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장님들, 요즘 힘든 사장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 직원을 잘라야 되나 폐업을 해야 되나 정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법, 정말 이쪽에서는 정말 많은 해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나 지금 경영 성과가 좀 안 나온다,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다 라는 기업들은 이 방법들을 갖다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조조정 기술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업 업종별로는 사업시설관리하고 사업지원 서비스업, 그리고 협회 디자인 원스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그 노키아라는 업체 아시죠? 노키아. 이 노키아 핀란드, 얼마 전에 제가 스웨덴이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핀란드 기업이 있습니다. 핀란드. 그쪽에 노키아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이거는 스마트폰이 2009년도에 이제 애플에서 출시를 했는데 그때 점유율입니다. 노키아가 가장 37%입니다. 37%. 절대 강자였죠. 삼성도 못 따라잡고, 애플은 지금 이제 2.2%의 점유율을 갖다 차지했었는데, 갈수록 뚝뚝뚝뚝 그 애플이 치고 나왔죠. 치고 나와가지고 2012년도에 6.7%까지 오다가 그 이후에는 노키아가 결국에는 몰락을 했습니다. 정말 잘 나가던 기업이. 이게 그 삼성하고 삼성, LG, 애플, 예, 그 다음에 노키아 매출 구조입니다. 보이시죠? 이쪽에
이 근데 노키아를 보게 되면은 이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인데 노키아는 R&D 비중이 14.3%가 됩니다. 2011년도 기준입니다. 근데 애플은 R&D 비중을 점차 줄여갔죠. 이 말은 애플은 초창기에 R&D를 엄청 해가지고 제품의 완벽도를 기했다는 그 말입니다. 기해가지고 갈수록 R&D 비용을 갖다가 뽑아먹는데 마케팅에만 집중을 하죠. 그런데 노키아는 하다가 애플이 나오다 보니까 R&D 하다가 다시 늘렸죠. 스마트폰을 안 만들었거든요. 하나 만들고 결국에는 출시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R&D를 갖다 그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키아는 무너졌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노키아는 그 핀란드의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핀란드 경제 노키아가 넘어지다 보니까 핀란드 전체가 침체율이 떨어졌죠. 경제성 마이너스를 이어갔습니다. 마이너스 되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다시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노키아가 핀란드 쪽에서 얼만큼 차지했는지 한번 볼까요? 명목 GDP고 1인당 GDP 기준들입니다. GDP가 2011년도, 2012년도, 13년, 14년도 해가지고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고 2008년도 당시에 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R&D 지출액입니다. 핀란드 전체에 R&D 지출액의 36.9%를 갖다가 노키아 하나가 차지했습니다. 특허 출원액 국가 전체의 특허 출원의 43%를 갖다가 노키아가 했고 제조업 고용 인력의 5.5% GDP의 2.6% 즉 핀란드가 노키아 때문에 먹고 살았던 거죠. 핀란드의 기술 강국이다. 그 실제 노키아의 기술을 더 득받습니다. 우리나라를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거는 한계기업 수입니다. 한계기업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쪽에 제조업 분야는 한계기업 수가 그나마 줄어들고 숙박 제조업 대기업들의 한계기업 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즉 우리나라에도 한계기업들이 너무 많이 뜨고 있는 거죠. 업종별로 볼까요? 예, 풍선 감사합니다. 이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입니다. 보면은 제일 밑에 큰 게 부동산, 숙박, 음식 업점, 즉 망할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선업, 운수업 이 힘들죠. 한계기업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종별 전반적으로 다 불안하죠. 그리고 대기업들 삼성, SK, LG, 포스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동국제강, LS그룹, 두산인프라코어 전부 다 구조조정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를 갖다 팔아넘기고 두산 쪽도 넘겼죠. 두산 쪽도
큰 사업 부문을 갖다가 통째로 넘겼습니다. 많이 하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구조조정, 얼마 전에 제가 11월 2일에 우리나라 혁신 생태계,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한번 보라고 그랬었죠. 그쪽에서도 구조조정을 갖다가 엄청 장려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받는 기업들, 하는 기업들과 그리고 구조조정에 해서 나가는 분사도 장려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창업을 했을 경우에 대기업에서 분사해가지고 기술 창업을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도 많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를 갖다가 일자리 없어지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신문 보니까 최저임금제로 해가지고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가 엄청 없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시설 유지보수 업체, 청소 용역업체, 그 다음에 커피숍 알바도 이제 많이 없어진다. 시간당 단가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일자리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일자리를 왜 없애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펜텍 다 없어졌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없애니 많이 구조조정 막 하면서 한다고 그러죠. 이거는 정부에서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문 닫는 겁니다. 회사를 문 닫는 겁니다. 회사가 문 닫는데 사장님이 행령을 해가지고 문 닫았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회사 문 닫아서 매출 갖다 월급 못 주는데. 쌍용자동차도 있었죠. 쌍용자동차도 결국에는 우여곡절을 겪었죠. 복직시켜달라고 비정규직도 잘랐다가 노조 쪽에 사람들을 자르기도 하고 막 하다가 결국은 회사 지금 이게 다시 인도의 타타그룹에서 하기는 했지만은 원전도 그것 때문에 기술 재개발을 했죠. 했지만은 언제 또 그거 할지 모릅니다. 지금 또 보면은 원전 말고 태양광 재생에너지 쪽이 지금 유럽 쪽에는 원전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독일도 그래서 원전은 더 이상 개발을 안 한다고 그랬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원전을 갖다 그냥 단칼에 없애버린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은 반반 얼마 전에 국민 공론 해가지고 거의 반반 나왔죠. 근소한 차이로 재개를 하자 해가지고 일단 재개를 갖다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반대 세력도 금방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자불안석입니다. 그럼 만약에 원전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지진 나왔죠. 지진 나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엄청 크게 됐죠. 문제가 엄청 됐겠죠. 사장님이 회사 그만두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일자리는 회사 사장님이 그만두고 잠적 타고 나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가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직원들은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됩니까? 연합회님 마음 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은 저는 많은 사장님들도 이해를 갖다 하는 편입니다. 그 사장님이 잘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했죠. 펜텍의 박병렬 회장님 보십시오. 그만큼 해가지고 혼자서 그만큼 이야기를 했고, 웅진 회장님도 마찬가지죠. 망했다 다시 일어섰었고, 웅진 같은 경우는
그만둔다 했을 때, 이전에 대우그룹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우그룹, 그 큰 그룹을 갖다가 무너져가지고, 그만큼, 김우중 회장, 그 한 분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하니까 그 사람들 다 대우그룹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업들도 어쩔 수 없는데, 중소기업이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 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구조조정 기술 장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성장 정체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물건이 안 팔리고 인건비는 그대로 줘야 되죠. 안 팔리는데도 인건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는 줘야 되죠. 그리고 인력 감축이 MBC부터 문 닫아야 줘. 사장님 이제 사장님 잘랐으니까 회사도 문 닫아야 된다. 그럼 MBC의 그 직원 수가 지금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상파인데 SBS, KBS, MBC가 있는데 그거 문 닫는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죠? MBC 문 닫는다 그러면 SBS와 KBS도 다른 쪽에 또 하겠죠. 바둑에 대마불사라고 있지만은 지금은 대마불사들 아까 했잖아요. 노키아도 무너졌고 엄청 많은 기업들이 소니도 지금 힘들죠. 닌텐도 마찬가지죠. 외국 기업이라도 모토로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토로라 핸드폰을 갖다 제일 먼저 만든 회사 지금은 그럽니다. 그렇죠. 경영진들이 네, 그렇죠. 직원분들을 살린다 그러면 사장님만 갈아치면은 그 직원들도 바꿀 수 있죠. 근데 이건 중소기업들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오너 부분들 내가 이때까지 이만큼 일궈 놨는데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는 그거 충분하게 뭐 3년 있다가 그냥 가면은 된다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구조조정 정부에서는 그런 그 전체 직원들 문 닫아가지고 나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자구책을 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자구책. 그 대우조선 하시니까 제가 대우조선 사례로 보겠습니다. 그 대우조선 지금 중국에서 대우조선 문제가 저도 조선 분야에는 잘 모르지만은 아는데도 말씀드리면은 중국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SX조선 있죠. SX조선 잘 나가다가 지금 그 법정관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만 해도 중국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을 따라잡겠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조선업집은 정부에서 조선 건조비하고 그하고 자기네들이 배도 엄청 자체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중국이 예, 법정 관리 잘하면 되죠. 그런데 법정 관리하는 그 월급 법정 관리는 전문 경영인이 파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법정 관리를 전문 경영인 사장님이 가지는데
사장님들은 내가 그 죽어가는 회사를 살려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정말 그 날마다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 사장님이 그 법정관리하러 들어간 사장님은 월급 팍팍 돈도 잘 못 쓰겠죠. 그럼 데모는 한참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그쪽에 신이 나겠습니까? 법정관리를 잘하는 법정관리 그 대표가 나라에서 파견을 갖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장님은 거의 그 회사가 다시 적자 회생할 때까지는 그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회사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방법과 또 다시 그 획기적으로 살리는 방법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투수로 들어가지고 야구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그 류현진이가 지금 팍 하는데 지금 6실점 하고 있다. 도대체 살아날 기미가 없다. 그러면은 구원투수를 갖다가 보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때려졌을 때는 그 연습 투수를 갖다 보내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진 거, 뭐 어차피 버린 거 끝내자 라고 구원투수를 갖다 보냅니다. 아니면은 류현진이가 빡 해가지고 정말 오전까지 이겨놨는데 갑자기 손가락 아파가지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류현진이가 오전까지 올려놓은 걸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 필사적인 구원투수를 보내겠죠.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죠. 그 구원투수가 법정관리 대상으로 들어가, 법정관리 그 대상 전문 경영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기는 게임에 들어가는 법정투수하고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지고 있는 게임에 들어가는 투수하고의 입장은 전혀 상반될 겁니다. 일단 법정관리는 법정관리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경영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 대신 나라에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하는 건 살기미가 자고적으로는 살기미가 힘들다라고 판단이 된 거거든요. 법정관리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기술 창업 관점에서 그런 대우조선을 갖다가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안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정책기업에서 그 구조적 대안이 없습니다. 노조도 지금 한참 싸우고 있습니다. 인력 자르려고 해도 노조가 팽팽합니다. 안 하죠? 그렇습니다. 아니, 구조조정 기술 창업 이 이슈 자체는 민감한 이슈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구조조정 들어간다 그러면 나라 거리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죠. 중소기업도 나라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 기업에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이 법정관리 들어갔다 그러면은 제가 한 3년 전에 보르네오 가구에 법정관리 들어갔을 때 제가 IT 쪽으로 해가지고 그 같이 그쪽에 인수기업체 하고 같이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MMBD라 해가지고 그 인수 후 재개발해서 그 다시 되파는 기업인데 그쪽에 들어갔을 때 거기 사람 회사가 지금 보르네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르네오 잘 되는데도 사람들이 비전이 없습니다. 회사가 지금 매출이 안 되는데도 노조도 물러설 기미를 안 보입니다. 노조도 물러설 기미를 안 보이고 회사 쪽도 대책이 없어가지고 안 팔리는데 노조설해가지고 생산 중단되고 그러니까 사장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노사가 팽팽하죠. 답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딴 쪽에다가 M&A 요청을 갖다 했던 거죠. 그래서 M&A 인수업체에서 그쪽에 나갑니다. 실사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이 회사가 얼마 되는지 자산 조사하고 그쪽에서 있는 회사들 서류들 조사하고 물건들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 회사 분위기들 보고 그 창고의 재고들 보고 생산 설비들 다 그합니다. 예, 뒷장에 나옵니다.
뒷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새로 회사가 힘들어질 때 빨리 이런 대안을 갖다가 마련해서 법정관리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제 대안입니다. 뒤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갈까지 지금까지 됐다라고 하면은 많이 사실상 힘든 상태입니다. 법정관리. 우리 회사를 갖다가 사장님이 내 못할 거니까 채권자들 알아서 하세요. 솔직히 배째라 그거잖아요. 배째라. 도저히 사장님은 도저히 힘든 겁니다. 법정관리 신청하는 사장님은 그래도 살 의지가 있으신 분이죠. 안 그러면은 그냥 나가서 혼자 그거 하시죠. 쓸쓸하게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죠. 법정관리를 한다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채권자들한테 내 말고 우리 회사 살릴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다가 부탁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조정 볼까요? 자, 이 회사 임원진들도 빵빵하고요. 연구소도 있습니다. 가진 특허들도 많고 기존 부서의 인력들도 많습니다. 퇴직희망 그런데 지금 회사가 정체되다 보니까 막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해가지고 내보내려고 또 하고 내는 안 나가려고 버팅기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성장 정체 둔화 기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참 그거 하지만은 펜텍 지금은 다 흩어졌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티맥스 소프트 있었습니다. 이전에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우리나라 처음으로 OS 만든다, 데이터베이스 만든다 해가지고 티맥스 소프트가 크게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티맥스 OS를 발표하고 OS를 만들었죠.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노키아는 제가 아까 핀란드 노키아 망했다라고 했었는데 노키아의 기술력들이 핀란드에서 노키아에서는 노키아의 인력들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노키아의 인력들이 핀란드의 창업붐을 갖다 일으킨 게 아니고 그거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그거 한 겁니다. 아, 우리나라가 노키아 저 회사 하나 때문에 그만큼 의존을 하고 있었구나. 노키아가 문 닫아 놓으니까 회사가 없어지고 나니까 국민들이 그걸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국민들에서 창업붐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대기업한테 의존해서 안 되겠다 해서 노키아가 핀란드에 창업붐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살아야 되겠다 해서 핀란드가 한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펜텍하고 노키아를 대비를 갖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펜텍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펜텍의 기술력은 알아줬습니다. 삼성과 LG에 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펜텍의 삼성이나 LG의 그런 마케팅, 애플한테도 공세가 결국에는 무너졌죠. 네.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고요. 펜텍하고 노키아 다리를 갖다 대비하려고 한 겁니다. 나뜨바뜨는 고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유일하게 아는 영어가 그건데 그거 가지고 지적하시면은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예, 말씀 맞는 겁니다. 대기업처럼 하지 말고 대기업에 몸담지 말고 창업을 갖다가 해라 라고 하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펜텍에도 경영진이 두통 경영진이 있었고 연구소도 있고 기존 부서 인력도 있었고 그 펜텍에는 사람들이 안 나갔죠. 탈릴 거라고 그 직원들도 엄청 펜텍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남아있는 직원들 많았습니다. 정말 박병렬 회장님은 좋으신 직원들 많이 두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같이 살려보자라는 직원들 많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감사합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자 이제부터 다시 한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대우조선 했죠. 대우조선이다 라고 했을 때 대우 선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껍데기도 만들고 도크도 만들어야 돼. 인맥 그 다음에 설계를 갖다 하는 업체, 엔진 만드는 업체, 터빈 만드는 업체, 프로펠러 만드는 업체, 그 다음에 도장하는 업체, 안에 들어가지고 탱크 또 안에 설비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파트 수백 채를 갖다 짓는 인력들이 배 하나 짓는 데 들어가죠. 그러면 많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우조선이 완성선박을 갖다가 팔고 있습니다. 완성선박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팔지를 다른 선박사들하고 경쟁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엔진 따로 예를 들자면은 엔진 부서를 갖다가 퉁 뜯어가지고 분사를 시키는 겁니다. 프로펠러 부서를 갖다 퉁 뜯어가지고 분사를 시키고 프로펠러 부서를 분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도장하는 업체들도 분사시키고 조립하는 것도 분사시키고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분사시키고 해서 회사를 갖다 슬림하게 조직으로 쪼개나는 겁니다. 쪼개가지고 창업을 갖다가 새로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엔진 사업부에서 엔진 사업부 하던 전문 인력들하고 세트로 지금 다 나가게 되는 거죠. 세트로 나가고 여기서도 이 부분을 어차피 여기에서 대우조선에서 엔진 만드신 분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된 본사에서도 인력들 나머지 인력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고 구조조정을 할 때 회사를 갖다 설립하는 비용을 주죠.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구조조정 기업들한테도 구조조정 하기 위한 정부 지원 자금을 갖다가 줍니다. 이번에 엄청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신설하는 신설 대기업에서 분사되는 인력이 새로 창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혜택들도 엄청 주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왜 대우조선에서 엔진 만들던 팀이 그냥 나온 거죠. 팀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대우조선에서 만든 엔진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엔진은 그냥 대우조선에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대우조선 말고 다른 엔진만 뜯어가지고 이때까지는 선박을 영업을 했어야 되는데 엔진 가지고 영업 가능하죠. 엔진 가지고. 그러면은 이쪽에 좀 아까 프로펠러 마찬가지죠. 프로펠러 그 엔진 만들다가 선박 엔진 만들다가 보니까 자동차 엔진도 대형 설비 발전소 엔진도 만들겠구나. 그럼 발전소 엔진도 상품을 다양화할 수가 있죠. 그럼 이쪽에서도 탄탄해지는 겁니다. 소량 집중할 수가 있고 엔진으로 특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인력이 작죠. 작지만 알찬 강소기업이 탄생을 갖다 하는 겁니다. 요렇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요렇게 만들면은 엔진 사업부가 엔진 회사가 되는 거고 프로펠러 회사, 도장 회사 요렇게 대우조선 큰 회사를 갖다 쫓겨가지고 분사를 시키죠. 정부에서 이걸 스핀오프로 분사를 갖다 하는 건데 이걸 장려를 갖다 해주는 겁니다.
이때까지 견디다가 결국에 한꺼번에 문 닫아가지고 이 사람들 왕창 만 명이 퇴직돼가지고 길거리에 내앉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분산을 해가지고 작은 강소기업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생존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분산을 갖다 하게 되면은 성장 정체 기업을 갖다가 아까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정부 구조조정 정책을 갖다가 자금을 받죠. 그거 가지고 이 새로 나오는 기술자가 나가시는데 명예퇴직금도 또 좀 더 챙길 수가 있는 거고, 인천공항공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구명포트는 좀 그런 같은 말씀이지만은, 그쵸. 예, 침몰에 간다 그러면 가는 거지만은, 회사로 본다 하면은, 구명포트는 이제, 목숨만 건지는 거, 배는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배 버리지 말고, 배도 살릴 수 있다. 어차피 엔진 부수하고 껍데기 이 작은 회사들 다시 조립하면은, 어차피 큰 선박 다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부서를 갖다 해체 모여 하는 겁니다. 빌딩 건물 하나 있다가 이제 세대로 쪽방 해가지고 주위에 그 월세방으로 다 나눠가지고 있다가 그거 할 때 월세방에 조립 다 해가지고 다시 만들면 어차피 제품은 배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구명보트하고 얘를 적절하게 들쓰는데 그냥 배는 버리자. 그런데 이거는 배도 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대우조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인천공항공사. 그렇죠. 전세. 그렇죠. 자가에서 전세. 그게 가장 적절한 편이에요. 다시 돈 벌면은 다시 내 집 새로 사면 되잖아요. 내가 그거 있으면서. 같은 거죠. 아유, 연합회 정말 샵하십니다. 네. 인천공항공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때문에 지금 머리 아프죠? 정규직 한다고 비정규직 정규직 하겠다고 사장님이 대통령 앞에서 딱 해놨습니다. 그런데 네, 연합회 별풍선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고 그걸 정규직으로 하려 그러니까 인천공항공사에서는 그 월급이 임금이 부담이 되는 거고 또 너 약속했으니까 지켜라라고 하니까 비정규직들은 그 대통령한테 약속했잖냐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약속 지켜라 그거 밀고 들어가고 지금 아직 공항공사 아직 해결 중이죠.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 그 비정규직이 하시는 부분을 갖다가 그쪽에서 회사를 갖다 차리면서 그쪽에다가 들어가면서 정규직으로 근데 그것도 반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경쟁 입찰해 가지고 뽑고 그렇게 서로가 불신하니까 해법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사가 같이 머리 맞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서로가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펜텍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런 부분을 갖다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참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팀워크가 좋고 했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부 다 all or nothing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한꺼번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다 죽기 전에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법정관리나 폐업을 갖다 하기 전에
그렇게 좀 같이 사는 모습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노조하고 사측도 같이 행복해 줄 수 있는 길이죠.